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주식 관련 선물을 공부하겠습니다. 주식 관련 선물 옵션 중에 이제 챕터 1 주식 관련 선물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우리 교재를 보면 첫 번째 주식 관련 선물의 개요가 있습니다. 개요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주가지수 선물을 보겠습니다. 주가지수 선물 이제 지금부터 주가지수 선물부터 살펴보는데요. 자, 우리가 선물이든 옵션이든 파생상품은 반드시 앞에 원본 자산, 즉 기초자산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주식 관련 선물의 경우에는 두 종류인데, 첫 번째가 개별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주가 지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별 주식의 경우에는 시험에 별로 안 나옵니다. 거의 언급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지수가 주로 나옵니다. 주가 지수가 주로 나오는데, 이때 이 주가 지수라는 게 숫자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하는 선물의 경우에 주가 지수는 대표적인 게 코스피 200이에요. 코스피 200입니다. 과거에는 코스피를 우리가 이제 종합 주가 지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코스피란 말은 요거는 이제 한국 종합 주가 지수를 의미하는 걸로, 요 코스피는 요거는 코리아 스택 프라이스 인덱스예요. 그래서 이게 뭐 쓸 필요는 없겠네요. 종합 주가 지수입니다. 과거에 이제 주가 지수. 근데 이제 코스피 전체 시장이 아니라 그 중에 대표 종목 200 종목을 뽑아서 지수 숫자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피가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전체 주식 상장돼 있는 주식을 전체를 지수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대표 종목 200개만 뽑았는데, 요게 전체 시장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코스피 200이. 그래서 요 코스피 200 가지고 요게 오르면 또 떨어지면 손익이 나오게끔 선물을 만든 게 이제 주가지수 선물이에요. 주식 관련 선물 중에 개별 주식 선물도 있고 지수 선물도 있는데, 지수 선물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걸 하는데, 자, 요거는 주가지수 선물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코스피라는 시장을 반영한 거죠. 시장을 반영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우리가 선물은 이용할 때 우리가 이제 항상 투자할 때는 투자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 위험, 리스크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해리 마코위츠라는 분이 발표를 한 건데, 총 위험은 두 개의 위험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체계적 위험이에요. 체계적 위험은 이건 시장의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위험입니다. 시장 전체에서 나타나는 위험이고,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피할 수 없는, 분산 불가능한 또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자, 그에 반해서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개별 종목의 특성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이에요. 개별 기업의 특성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인데, 요건 개별 종목 또는 개별 기업의 종목의 특성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이기 때문에 요건 분산 투자하면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요걸로 피할 수 있다. 분산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피할 수 있는 위험인데, 자, 우리가 선물을 이용하는 것, 파생 상품을 이용하는 것은 요거는 그 자체가 분산 투자를 통한 피할 수 있는 위험, 즉 비체계적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라 체계적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겁니다. 체계적 위험을 피하는 수단으로서 파생 상품이 있는 것이고, 이게 주가지수 선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 주가지수 선물의 특징을 보면, 주가지수 선물은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주가지수를 거래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거래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잘 이루어진 주식 포트폴리오 가격 변동 리스크를 해지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주식 투자의 리스크인 체계적 리스크와 비체계적 리스크 중에서 비체계적 리스크는 분산 투자를 통해 상당 부분 희석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체계적 위험은 사실은 이제 회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밑에 보면 다음 단락에, 다만 분산 투자의 효율성을 살린 투자 역시 주식시장 전반에 미치는 전체적 천재지변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국가 시스템 붕괴위기 등의 체계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피해갈 도리가 없다. 분산 투자를 통해서도 비체계적 위험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체계적 위험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주가지수 선물은 주식시장의 전반적 체계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파생 상품이다. 마지막이 중요하죠. 주가지수 선물은 어떤 거라고요? 체계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분산 투자도 어느 정도 이제 위험을 피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비체계적 위험을 피하는 데 쓰는 거고, 체계적 위험을 회피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체계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가지수 선물이 좋은 수단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시험에 지문으로 언급되면 이 내용을 전혀 모르면 또 너무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주가지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잖아요. 그럼 주가지수가 뭔지 알아야죠. 주가지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상장된 주식 종목을 이렇게 지수화한 거예요. 숫자로 만들어 놓은 건데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주가지수는 주가지수에 포함되는 구성 종목들의 가중 방법에 따라 시가총액 가중지수와 가격 가중지수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서 시가총액 가중지수를 보면 시가총액 가중지수는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과 현재 시점의 시가총액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주가 수준인데,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공식은. 그 밑에 줄에 보면 시가총액 이 큰 기업이 주가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도 증권시장에 평가되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해당 기업의 가치를 가장 적절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가중지수는 기업 가치의 변동을 잘 나타내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가총액 가중지수는 거의 대부분의 우리 유명한 주가지수 있죠. 이건 전부 다 웬만하면 다 시가총액 가중지수로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6번째 줄 끝에 보면 대표적인 시가총액 가중지수에는 S&P 500,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웬만한 거 우리가 익숙한 거 그 귀에 익숙한 거는 여기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머지 그냥 읽어보시고 가격 가중지수를 보세요. 가격 가중지수는 가격의 가중치를 둔 거 아니겠어요? 이름 자체에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지금 밑에 공식 같은 건 필요 없고 산식 밑에 보면 이런 거 나오죠. 가격 가중지수의 경우 구성 종목의 가격이 높을수록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주가지수에 포함되는 구성 종목의 가격 평균으로 주가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평균값을 구하는 제수가 필요하다. 이 제수를 이제 제수라고 그러죠. 이 제수라고 읽지만 제수, 피제수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나누어주는 수,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아니에요. 나누기 이런 거 배울 때 여기 이게 나누는 수잖아요. 피제수. 이거 제수잖아요. 제수라고 쓰는데 이 제수라고 보통 발음하죠. 그리고 여기가 몫이잖아요. 몫이고 여기가 이게 나머지 잉여 나머지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피제수 제수 할 때 이 제수. 그러니까 분수로 표현하면 A분의 B 하면 이게 제수잖아요. 이게 피제수고. 그러니까 제수가 필요하다. 제수가 뭐 그런 얘기예요. 그냥 그거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면 대표적인 가격 가중지수에는 DJIA가 뭐예요?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 그러니까 다우존스 산업평균하고 그 대표적인 일본의 대표 지수가 니케이 225거든요. 이 두 개 다. 그래서 가격 가중지수에 제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요 가격 가중지수의 대표적인 게 다우 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가 있고 그다음에 니케이 225가 있는데 니케이 225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본 경제신문에서 지수를 매겼잖아요. 일경인데 일본 사람들 니케이라고 읽는다고. 이게 니케이 225개의 종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가격 가중지수는 딱 두 개밖에 없으니까 요것만 외우세요. 그럼 나머지 전부 다 시가총액 가중지수예요. 시가총액식이 있는데 시가총액 가중지수라고 하면 이건 엄청 많아요. 이거는 뭐 S&P 500 같은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봤지만 우리나라에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 150이라든지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 기타 등등 다 있어요.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주가지수 선물 시장을 보는데 여기서 스펙이 명세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국내 주가지수 선물에서 우리나라 주가지수는 코스피 200도 있고 코스닥 150도 있고 그 다음에 개별지수도 있어요. 근데 개별지수나 코스닥 150 같은 건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시험에 내거나 사례로 들어서 내는 거 계산 문제 다 코스피 200으로 보통 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150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거래가 별로 없어요. 이게 거래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게 별로 없고 그다음에 개별적인 종목도 있는데 그것도 거래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놓고 주식 관련 선물의 경우에 이게 거의 대부분 이걸로 나온다 하는 거 요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요때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이런 게 나와요. 계약 금액은 코스피 200 선물 가격에 거래 승수 25만 원 곱한다. 25만 원에 동그라미 치고요. 곱하여 산출한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200이라면 뭐예요? 계약 금액은 한 계약당 200 곱하기 25만 원에서 5천만 원이라는 거죠. 최소 호가 단위는 0.05포인트예요. 결제월은 369 12월이며 최종 거래일은 각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369 12월 달에 두 번째 목요일이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밑줄 쳐놓고요. 넘어가세요. 그러면 상세표가 나와요. 표를 보시면 거래 대상은 코스피 100 지수니까 지수는 숫자죠. 지수 자체에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지수는 숫자지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알려면 지수에다가 단위 금액을 곱해줘야 되는데 그걸 승수라고 그래요. 그 밑에 보죠. 코스피 200 선물 가격 곱하기 25만 원. 이건 약속입니다. 거래소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25만 원을 우리가 승수라고 그래요. 승수. 그래서 코스피 200이 지금 현재 200이다. 그러면 25만 원 곱해줘야 돼요. 25만 원 곱해주면 현재의 기초자산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5천만 원이라는 거지.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할 때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승수라고 그런다. 승수라고 하는데 요거는요. 이 주가지수 선물이든 옵션이든 똑같아요. 요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이 주가지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 거래 그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주가지수 그 지수 가격, 선물 가격에 곱하기 25만 원이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5만 원은 동일하다. 요거 똑같다. 25만 원 꼭 기억하셔야 돼. 25만 원. 이게 승수다 하는 거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에 호가 단위를 보면 0.05포인트다 하는 거고, 0.05포인트라는 건 25만 원 곱하기 25만 원이라는 승수에다가 곱하기 0.05하면 12,500원입니다. 그러니까 12,500원 단위로 주문 낼 수 있어요. 호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호가 단위 내가 주문을 낼 때, 자 보세요. 주문 낼 때 내가 매수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뭐 어떤 주식을 주문을 낼 때 나 저 주식을 예를 들어서 12,523원에 매수할래. 이런 식으로 주문 낼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거래소는요. 주문을 때 단위를 통일해 놨어요. 그래서 100원, 50원, 뭐 150원 이런 식으로 그건 주식에 따라 다르고요. 주식의 시가에 따라 다르고 조건에 따라 다른데,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문을 내면 너무 복잡하니까 주문을 낼 때 50원, 100원 이렇게 50원의 정수배를 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12,520원 500원으로 주문 낼 수 있고 12,550원 이렇게 주문 낼 수 있고 600원 이렇게 주문 낼 수 있다는 거죠. 50원 단위로 이렇게 주문 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듯이 호가라고 하는 걸 할 때는, 주문을 낼 때는, 자 거래 매수한다 매도한다 주문 낼 때 기본적인 단위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호가 기본 단위라고 그러고 이걸 영어로 틱이라고 그래요. 틱인데 틱은 승수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된다? 0.05니까 20분의 1이죠. 그러니까 25만 원에 20분의 1 단위로만 이렇게 주문을 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뭐라고 그러냐? 틱에다가 요걸 곱하면, 이 승수에다가 이거 틱을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틱 밸류라고 그래요. 틱 가치. 틱 밸류는 어떻게 되냐? 틱은 0.05고요. 여기다가 25만 원을 곱하면 틱 밸류가 나오는 거예요. 25만 원 곱하면. 그래서 12,500인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어? 그래서 거기 12,500원이 주문 낼 수 있는 기본 단위라는 거죠. 그걸 틱밸류라고 그래요. 자, 거래 시간 뭐 됐고, 결제 방법 보세요. 현금 결제예요. 여기서 이제 현금 결제 실물 인수도 보는데, 선물의 경우에요. 선물의 경우에 그냥 다 웬만하면 다 현금 결제예요. 그것이 주식이든 뭐든 간에 다 현금 결제가 일반적인데, 자, 실물 인수도 결제가 있어요. 실물 인수도 결제도 있다. 실물 인수도 결제는 어떤 거냐? 선물은 선물인데 뭐예요? 통화선물. 통화선물.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통화선물엔 종류가 뭐가 있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달러 선물, 엔 선물, 유로 선물, 위안 선물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달러나 위안이나 엔이나 뭐 유로나 이런 거 필요해서 하는 경우가 실제로 실수요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물 인수도 방식이 원칙이다. 요것만 원칙이에요. 만기까지 가면 실물 인수도 해요. 그래서 만기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뭐 2%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만기까지 가면 실물 인수도 방식이에요. 청산하는 방식이. 근데 거의 대부분 다른 것들은 다 현금 결제예요. 주식, 통화, 뭐 그다음에 채권 선물 다 현금 결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지 선물도 역시 현금 결제다 이렇게 알아놓고 나머지 그냥 읽어보세요. 아, 거기서 가격 제한 폭은 8, 13, 뭐 20 뭐 이런 거 있죠. 그 가격 이걸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가격 제한 폭이 있다 정도만 알아놓으세요.
자, 다음에 이제 주식 선물 바로 들어갑니다. 주식 선물 개요를 보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식 선물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식 선물은 개별 주식으로 해지하는 건데 이거는 거의 뭐 별로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동성이 떨어져서 이런 거는 뭐 시험에 거의 언급 안 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국내 주식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주식 선물도 저기 표를 보시면 기초자산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뭐 종목 상장된 거 중에 뭘 뽑아서 한다느니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거 뭐 매년 바뀌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거 뭐 계약 금액은 그 밑에 보면 주식 선물 가격에 곱하기 10을 한다. 그 거래 승수라고 한다. 이건 이제 주식 선물의 경우에 25만 원 이렇게 곱하는 게 아니고 주식은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뭐 현대기아차 뭐 이런 식으로 이거 가지고 선물을 하는 거거든요. 삼성 주식을 가지고 선물을 한다. 그러면 삼성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선물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삼성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삼성 주식 가격 떨어질까봐 삼성 주식 선물을 매도 치면 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삼성 주식이다 그러면 삼성 주식으로 선물해서 이제 해지할 때 그 주식으로 할 때 그 주식이 이제 상장돼 있느냐 선물을 상장돼 있는 게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건데 우리나라 주식 선물이 상장된 게 많지가 않단 말이죠. 우리 교재에서 나오듯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해요. 그리고 삼성전 이 주식 선물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주식 거래할 때는 10주 단위로 주문을 내기 때문에 이 선물 같은 것도 역시 기본 단위가 승수가 금액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주식은 지금 금액이 있으니까 그다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10을 곱해주는 게 승수입니다. 그래서 주가지수 선물의 지수의 경우에는 승수가 25만 원이란 금액이지만 개별 주식의 경우에는 10입니다. 10주. 10을 곱해줍니다. 25만 원 곱해준 게 아니라 10을 곱해준다. 요 차이만 있는데 이게 시험에는 별로 언급이 안 돼요. 그냥 그 정도 그냥 보고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주식 선물 가격 결정 이론을 보는데 여기서부터 이론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언급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선물 개요 시간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인가 이 수업의 두 번째 시간인가에서 했어요. 보시면 선물 이론 가격은 현물 가격과 관련이 있는데 현물 가격에 여기 보유 비용을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순보유 비용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더하기 되는 요인이 플러스 되는 요인이 뭐냐면 비용은 플러스 되고 그 다음에 이익 수익은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봤는데 비용 요소가 두 개고 수익 요소가 두 개다. 비용 요소에는 뭐가 있다? 이자 비용이 있다. 그 다음에 보관 비용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익 요소에는 뭐가 있다? 현금 수입이 있다. 현금 수입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금이고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자예요. 그 다음에 현금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편의 수익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고 요건 플러스 되는 요인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 되는 요인이 더 크면 선물 가격이 어떻게 돼요? 현물 가격보다 비싸진다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시장을 우리는 콘탱고라고 그래요. 사실은 콘탱고 이렇게 되고 이걸 정상시장이라고 그래요. 정상시장. 자,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의 경우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서 현물 가격에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보다 더 작아지는데 이런 시장은 보통 많지는 않아요. 이게 일반적이지.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백워데이션이라고 그래요. 백워데이션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거를 비정상시장이라고 하든가 또는 역조시장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요런 용어를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문제는 자 우리가 지금 여기는 우리가 이제 이론할 때 이렇게 한 거고 금융선물의 경우에 자 보세요. 금융선물의 경우에는 금융선물의 종류가 주식 관련 선물이 있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 다음에 금리 관련 선물 금리 선물에는 단기금리 선물이라는 게 있고 또 채권 선물도 있어요. 그래서 금리 선물은 대표적인 게 채권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선물 달러 선물 뭐 엔 선물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요런 선물 요런 것들은 금융 선물이라고 그래요. 이 금융 선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요 금융 선물의 경우에는 여기가 큰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용 요소하고 수익 요소 중에 비용이 더 큰 게 일반적인데 물론 채권은 다르지만 자 그런데 여기서 금융 선물의 경우에는 이자 비용은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금융 선물은 보관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자 비용은 여기 들어가지만 플러스로 이자 비용을 R이라고 그래요. 이건 들어가는데 보관 비용은 빼야 돼요. 그 다음에 수익 중에 금융 선물의 경우에는 현금 수입은 있을 수 있죠.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 같은 현금 수입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가는데 현금 수입을 보통 D로 약자로 써요.
그런데 편의 수익은 없어요. 편의 수익은 재고를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비금전적인 이익으로서 상품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자로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금융 선물의 경우에 이론 선물 가격은 어떻게 쓰냐면 여기서 보관 비용하고 편의 수익을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현물 가격 플러스 현물 가격 곱하기 1R 마이너스 D, 여기 이자 비용, 이게 주식의 경우에 이게 현금 수입이 배당 수익률이에요. 배당 수익률. 배당금 받으니까 여기에 365분의 T를 해줘야 돼요. 여기 기간이에요. 기간.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자 비용은 우리가 관행적으로 선물의 경우엔 우리나라에는 CD금리를 써요. CD금리는 보통 3개월짜리예요. 91일물짜리 단기 이자율이고, 그 다음 여기 D는 뭐냐면 주식의 경우에 현금 수입은 배당 수익률이에요. 배당 받잖아요. 배당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재에 보면 이 산식을 굉장히 헷갈리게 이렇게 해놨어요. S 곱하기 뭐 1 플러스 뭐 R 마이너스 D 뭐 그 다음에 곱하기 365 D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이건 두 번 계산해야 돼. 이거 한 번 해가지고 S, 1 곱하기 S니까 S. 그 다음에 여기 곱하니까 플러스 S 곱하기 R 마이너스 T. 이거 똑같잖아. 이거하고 똑같잖아,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수업할 때, 이 공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 공식은 틀린 거 아닙니까? 저거 제가 한 번 더 풀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렇게 해놓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하면 두 번 계산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공식으로 외우세요, 그냥. 이 공식으로 선물 이론 가격 구하는 거. 이론 가격을 우리가 theory 해서 T로 약자로 씁니다. FT 하면 이론 가격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이론 가격은 요거는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오는 가상적, 그러니까 이상적인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린 실험실 가격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선물 가격이 10만 원짜리가 현물이 10만 원짜리가 있는데 요게 이자율이 6%고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2%고 그다음에 기간은 뭐 3개월 남았다고 해보죠. 선물 이론 가격은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현재 현물 가격, 주식 가격이 10만 원이고 플러스 10만 원에서 일부 비율을 더해줘야 돼요. 이때 10만 원인데 곱하기, 자, 수익률이 얼마라고, 그 이자율이 얼마라고 했냐면 6%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0.06인데 그냥 6%로 합시다, 그냥. 그다음 마이너스 배당 수익률이 2%라고 했으니까 2% 이렇게 합시다. 그다음에 3개월 남았다고 그랬으니까 365분의 91일 이렇게 해주는 게 복잡하니까 그냥 3개월 나오면 이제 1년은 12달이니까 12분의 3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이론 가격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를 계산하면 되죠. 여기부터 하세요. 6% 마이너스 2%니까 4%죠. 4%인데 여기가 12분의 3이니까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이죠. 그러면 4%에 4분의 1은 1%잖아요. 그럼 10만 원에서 1%만 곱해서 더해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10만 원의 1%면 뭡니까? 1,000원이잖아. 그죠? 10만 원의 1%면 1,000원이니까 어떻게 돼요? 10만 1,000원 이렇게 가야죠. 10만 1,000원이 이론 가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론 선물 가격을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산 문제로 1순위입니다. 계산 문제 요즘에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는데 이런 거 정도는 거의 1순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론 선물 가격 구하는 거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숫자만 대입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 이론 가격 구하는 식이 선물 이론 가격은 현물 가격이 요만큼 더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안에가 이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게 더하는 건데 요게 이제 우리가 요 안에 들어간 게 순보유 비용이라는 거고 요게 이제 보유 비용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거 쭉 풀어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식 선물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관 비용 빠지고 편의 수익 빠져서 이자 비용과 현금 수익은 배당 수익률만 있다. 그래서 R하고 D만 남는 거다. 이런 내용이 앞에 설명돼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시고요.